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마음에 대한 거, 마인드에 대한 걸 준비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한편으론 저도 이제 인생의 선배님들도 지금 이 안에 계시지만 나름대로 이제 50년 가까이 좀 살아오면서 굴곡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갈 때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늘이 무너졌구나, 하늘이 무너졌구나, 하늘이 무너졌구나. 그런데 언젠가는 무너지더라도 바닥에 닿겠지, 바닥에 닿겠지. 왜? 바닥에 닿으면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반탄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바닥까지 떨어지겠지. 근데 계속 떨어져. 예. 그러니까 더 좌절감이 쌓이고 우울해지고 자신감도 막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나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처음 스타트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내가 계속해서 뭔가 내려가고 있다면 아직 바닥까지 내려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내가 바닥까지 가는 걸 기다려야 되나?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순간,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분명히 탈출구는 존재를 한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더 탄력적으로 나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직원들 월급만은 밀리지 않겠다고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는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가족들은 굶기지 않겠다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에 일용직 노가다를 뛰는 가장들도 있어요.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렇게 절실하게 땀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공통점이 뭘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에요. 네. 그러니 하늘이 무너졌다 여기실 때 오히려 더욱 첫 번째 더 정신을 맑게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냉철히 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존심은 잠깐 어딘가에 보관해 두시고, 네. 잠깐 내려놓으셔야 되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늘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했을 때 세상이 끝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그 마지막 남은 이 동아줄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놔버리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회생할 수가 없는 최악의, 정말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시더라도, 혹시라도 좋지 않은 상황이 오시더라도 후회와 낙담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러한 시간에, 후회할 시간에, 포기할 시간에, 그다음에 우울해질 시간에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수를 하셨더라도 후회할 시간에 나아가세요. 배신을 당하셨더라도 후회할 시간에 나아가세요. 바닥까지 추락하셨더라도 후회할 시간에 나아가세요. 좌절과 고통에 쌓여 멈춰버린 그 시간만큼 더 큰 좌절과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후회와 좌절과 고통은 마음 한쪽에 모아두시고 주먹 불끈 쥐고, 다시 한번 주먹 불끈 쥐고 이를 부서져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용기 내어 내딛으시기 바랄게요. 좌절과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좌절과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지옥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 불끈 쥐고 이 악물고, 네. 오히려 더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내딛는 멋진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야말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상태로 나아가야 되느냐? 삼불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삼불을 멀리 하시면 돼요.
힘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계속 컨트롤하세요. 나는 3부를 멀리한다. 3부를 멀리한다.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다. 네. 내가 펼쳐진 지금 현재 내 삶에 펼쳐진 모든 주변 환경이 지옥 같다 여길지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3부를 멀리한다. 3부를 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3부란 뭐냐? 인간이면 누구나 하고 있지만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세 가지의 불이 바로 3불이에요. 이 3불은 바로 불신, 불만, 불평입니다. 불신은 나를 믿지 못하고 믿어야 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상황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네, 어떤 자신감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 강력한 무기 등등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하등 필요 없는 거예요. 불만은 뭘까요? 나에게서 긍정을 앗아가고 서서히 모든 것을 부정으로 채워가게 만들어요. 불평은 또 뭘까요? 불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가고요. 불필요한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사람이 멀어지고 내가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불신, 불만, 불평의 3불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만 하느라 모든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버리면 버릴수록 세상이 즐거워지고 삶이 조금씩 조금씩 행복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네. 자,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더 나아지는 모습, 더 성장하는 모습, 진일보하는 나의 삶을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내딛으셔야 되고 이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불신, 불만, 불평의 3불을 내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켜 나가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요. 불신, 불만, 불평, 산불 뭐 이런 거 다 없애는 거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은 스위치의 법칙입니다. 네. 산불을 멀리 내보내시고 이제 긍정으로 나의 삶을 채워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채워지지 않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많이 채워질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인생의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나의 긍정의 힘을 스스로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네, 내 주변에 긍정 스위치가 많아야 돼요. 네,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키면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 그리고 반대로 스위치를 끄게 되면 불이 오프 상태가 되면서 어두워지는 것처럼 네, 내 삶에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는 긍정 스위치를 끊임없이 내 주변에 24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선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동선에 긍정 스위치를 계속해서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활동을 하시면서 그 긍정 스위치를 계속해서 켜주시는 거죠. 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 긍정 스위치가 많아질수록 보다 많은 나의 재능을 이끌어낼 수가 있고요. 보다 많은 것들을 시도할 수 있고 보다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경쟁을 통한 자극 스위치가 있어요. 이것도 긍정 스위치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누군가를 보면 또는 누군가의 사진을 보면 또는 누군가와 전화통화만 하면 나도 모르게 경쟁심이 생기면서 나 이 사람보다 내가 잘 될 거야.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앞서 나가야 돼. 라는 어떤 내 마음에 어떤 자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는 매우 긍정적인 자극 스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세팅하면 되나요?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책상 위에다가 그분의 사진을 올려놓으신다던가 아니면 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네, 그분의 어떠한 그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도 보면서 시작하신다던가 네, 또는 연락을 한번 전화라도 하면서 시작하신다던가 이게 긍정 스위치예요. 자극 스위치고 칭찬을 통한 인정 스위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아침마다 나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그 아침에 이제 샤워하시고 거울 보실 때, 네.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오늘따라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 멋져 보이는데, 예. 오늘 하루 좋은 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에게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나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어, 뭐 등등으로. 예. 이런 스위치를 법칙으로 아예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모험을 통한 도전 스위치도 있겠죠. 네.
텐투두 리스트에서 마지막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무엇을 말씀드리죠? 네, 익숙한 것과 멀어지고, 네, 불편했던 것과 친해지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항상 우리가 모험을 하셔야 돼요. 부정적이거나 삶이 이제 뭔가 이렇게 나태해지시거나 정체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해왔던 것만 하세요. 네, 다녔던 길로만 다니시고, 네, 드셨던 음식만 드세요.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모험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네,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길로 다녀보셔야 되고 새로운 음식을 드셔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동을 통한 감정 스위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감동을 통한 감정 스위치는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좋은 영화, 그 다음에 좋은 음악 등등을 많이 보거나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네, 어두운 것들 듣지 마시고요. 어두운 영화나 드라마 보지 마시고 나에게 긍정적인 어떤 삶의 메시지라든지 또는 하다못해 웃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뭐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보고 듣고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감을 통한 관계 스위치가 있어요. 네. 나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세요. 네. 항상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웃게 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관찰하셔가지고 그분들께는 좀 민폐가 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연락하셔서 그냥 웃으세요. 아무 일 없이 연락하셔서 그냥 웃으세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긍정 에너지만 많이 받으시면서 공감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나의 긍정의 탄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예. 팀워크를 통한 협력 스위치가 있어요. 모든 비즈니스는 혼자 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절대 없습니다. 예. 팀이 형성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2인 이상이 모이고 그 2인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게 되면 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나와 팀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팀이 형성된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네. 팀워크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셔서 계속 한번 뭔가를 시도해 보세요. 네. 이런 것들이 다 긍정 스위치가 돼서, 이런 긍정 스위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를 더 움직이게 하고, 나를 더 웃게 만들고, 나를 더 힘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 스위치, 예, 꼭 기억해 주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시작해 보겠다. 네, 10개 정도만 만들어 놓고 시작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지금 그 제 사무실 지금 줌이라서 네,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페이스북 라이브에서는 제가 보이실 거예요. 제 앉아 있는 뒷자리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렇게 크게 적혀 있어요. 이것도 스위치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그리고 내 등 뒤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딱 적혀 있는 문구 하나 있는 거. 이것도 긍정 스위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딱 하나. 네. 내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문구, 그런 것들을 딱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어 가장 많이 내가 그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앞이 됐든 뒤가 됐든 그 문구를 크게 적으시든 인쇄하시든 하셔가지고 붙여놓으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10개 정도만 만들어 보세요.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네. 오늘 그 금요일은 마음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또는 동료들과 함께 또는 지인분들과 함께 긍정 스위치 많이 만드시면서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요일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일요일만큼이라도 가족들을 위한,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위한 텐투두 리스트를 꼭 해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저녁 기도라는 뜻을 가진 플라시보는 라틴어인데 좋아지게 한다 또는 만족스럽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플라시보 효과란 치료하는 별개로 환자의 긍정적 믿음을 통해 병사가 호전되는 현상을 일컬어요. 2007년 엘리아 크럼과 엘렌 링어가 호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동 심리 실험을 합니다. 호텔 객실 청소만 해도 운동 효과가 있다고 말한 그룹과 객실 청소 행위 하나하나에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정확한 운동 효과에 대해 설명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4주 후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후자의 경우 평균 약 1kg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는 이것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후자는 이것은 운동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면 된다는 믿음, 하면 좋아진다는 믿음,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고객을 만날 때마다 플라시보 효과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힘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가지의 일을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3600가지의 일을 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텐투드리스트의 강력한 힘입니다.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해지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